안녕하세요.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 한도윤입니다. 의사 선생님, 또 한숨도 못 잤어요. 이 말은 제가 30년 넘는 의사 생활 동안 거의 매일 듣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몸은 놀라운 자가 치유력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그 소리를 듣는 법을 아직 모를 뿐입니다. 혹시 잠든 지 얼마 안 돼서 참을 수 없는 소변 때문에 깜짝 놀라 깨신 적이 있으신가요? 매일 밤이요. 이불을 걷어차고 어둠 속에서 몰래 2-3번, 심지어 4번이나 화장실을 가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지셨나요? 그리고 침대로 돌아오면 잠은 더 이상 쉽게 오지 않습니다. 몸은 지치고 피곤한데 머리는 무섭게도 맑아서 마치 누군가 한밤중에 뇌의 스위치를 일부러 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거울 속 자신을 보면 퉁퉁 부은 눈과 돌덩이를 맨 듯 무거운 어깨를 가진 낯선 사람을 보게 되고 그저 나도 이제 늙었으니 받아들여야지 라며 한숨만 내쉴 뿐입니다. 만약 제가 방금 묘사한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잠시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나이의 당연한 법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울려 퍼지는 절박한 구조 신호입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장과 방광은 정교한 펌프 시스템과 같습니다. 원래 밤은 이 시스템이 쉬고 유지 보수를 받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여전히 최대 출력으로 쉬지 않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매일 밤 반복되면 여러분의 몸은 자가 수리 및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잃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돌처럼 무겁고 기억력이 감퇴하며 가슴이 때때로 이해서 할 수 없이 두근거리고 혈압은 날씨처럼 변덕스럽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자기 전에 물을 좀 마셔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훨씬 더 깊습니다. 우리의 신장과 방광은 매우 민감한 기관입니다. 물의 양뿐만 아니라 음식 정신 상태, 그리고 특히 저녁에 마시는 차의 종류에도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녹차, 허브차, 국화차와 같이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일부 차들이 신경계를 조용히 자극하고 가벼운 이뇨제처럼 작용하여 방광을 결코 편안하게 두지 않는 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한 선생님, 저는 일찍 자고 음식도 조절하는데 왜 밤에 편안하지 않을까요? 제 대답은 항상 일관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아직 휴식 명령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눈은 감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장기들이 피곤하게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신장은 여전히 여과하고 방광은 여전히 차고 위는 여전히 소화하고 신경계는 여전히 팽팽합니다. 그런 잠은 단지 일시적인 것일 뿐 진정한 회복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우리 생명의 뿌리인 신장이 점차 약해집니다. 혈액이 완전히 정화되지 않고 독소가 축적됩니다. 그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낮에는 점점 더 피곤하고 졸리지만 밤에는 더욱 뒤척이고 잠 못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뇨제나 수면제를 찾지만 바로 그 약들이 몸의 섬세한 균형을 더욱 깨뜨립니다. 그리하여 출구 없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불면증, 약 복용, 신장 기능 저하, 야간류 악화, 다시 불면증 심화. 하지만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환자들이 잠자기 전 단 하나의 습관을 바꿈으로써 그 무서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약 없이요. 비싼 건강기능 식품 없이요. 단지 저녁에 마시는 차의 종류를 바꾸는 것뿐입니다. 옛날 한국 전통의학에서는 휴식차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몸 전체에 일은 끝났다. 이제 쉴 시간이다. 잠을 자라. 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차입니다. 이런 차들은 신장과 방광을 부드럽게 달래줄 뿐만 아니라 몸이 생체 리듬을 다시 조절하도록 도와주어 깊은 잠, 야간뇨 감소, 그리고 자연스러운 에너지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3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고령 환자들과 함께 실험하고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탁월하고 뚜렷한 효과를 보이는 5가지 차를 찾아냈습니다.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대추차, 산수유차, 가미차입니다. 각각의 차는 고유한 효능이 있지만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의 바쁜 리듬을 늦추고 자극받은 상태의 방광을 달래며 혈압을 안정시키고 몸을 자연스러운 잠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보리차 위를 따뜻하게 하고 신장 내부의 압력을 안정시켜 방광이 이완되도록 돕습니다. 옥수수 수염차 독소를 부드럽게 배출하고 요로 내의 미세한 염증 반응을 진정시킵니다. 대추차 팽팽하게 긴장된 신경계를 달래주어 안정감을 주고 불안을 줄여줍니다. 산수유차 생명의 뿌리인 신장에 생명력을 보충해줍니다. 감입차 혈액을 맑게 하고 순환을 안정시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을 가볍고 상쾌하게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의심하실 겁니다. 정말요? 차만 마셔도 잠을 잘 자고 야간뇨가 줄어들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종류, 올바른 시간에 마시고 그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잠은 약으로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균형의 달콤한 결과입니다. 방광이 조용하고 신경이 이완되고 신장이 쉴 때 잠은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제 환자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의 그 추운 겨울 아침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마포구에 사시는 74세 김수희 할머니께서 제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아주 두꺼운 스웨터를 입고 뜨거운 물주머니를 꼭 껴안고 계셨지만 얼굴은 수척하고 눈은 잠부족으로 퀭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한 선생님, 정말 더는 못 견디겠어요. 매일 밤 최소 3번, 어떤 밤은 4번까지 깨요. 화장실 다녀오면 눈이 말똥말똥해져서 아침까지 잠을 못 자요. 저는 부드럽게 여쭤봤습니다. 김 여사님, 주무시기 전에 무언가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즉시 약간의 자신감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럼요. 녹차 한 잔 마셔요. 다들 녹차가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의 진료 기록 위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여사님,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낮에 좋은 것이 밤에도 좋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김 여사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녹차는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양은 적지만 이미 예민해진 노인의 몸에는 신경계를 자극하고 신장에게 일하라는 명령을 내리기에 충분합니다. 결과적으로 여사님 스스로 매일 밤 자신을 깨우고 계셨던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김 여사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고 그 눈빛에는 이해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렇군요. 저 때문이었네요. 제가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문제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치유의 절반은 이룬 겁니다. 이제 차 종류만 바꾸면 됩니다. 우리는 함께 여사님의 몸에 올바른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이제 쉴 시간이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김 여사님과 수백 명의 다른 환자들이 매일 밤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숙면을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약에 의존하지 않고
길고 뒤척이는 밤을 끝내고 싶으시다면 다음 부분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각자의 체질에 맞는 차를 선택하는 방법과 가장 효과적인 음용 시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구체적인 차 조제법을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누르고 아래에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시면 저희 팀이 자세한 안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함께 자연스러운 잠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제가 김 여사님께 처음으로 제안했던 차는 바로 보리차였습니다. 여러분, 이 매우 평범하고 친숙한 음료를 결코 얕보지 마십시오. 조선시대부터 우리 조상들은 맛있는 향기 때문만이 아니라 매일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보리차가 소화계를 돕고 더 중요하게는 깊고 평화로운 잠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과학적 비밀은 이렇습니다. 보리를 고온에서 볶을 때 알킬피라진이라는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신장과 방광의 미세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는 기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설탕이나 얼음 없이 저녁 9시 이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따뜻한 기운과 알킬피라진 화합물이 비뇨기계에 안전 신호를 보내 갑작스러운 배뇨 반사를 줄이고 수면 중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단 5일 후 저는 김 여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훨씬 밝고 명랑했습니다. 할머니는 외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젯밤에는 딱 한 번만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바로 다시 잠들 수 있었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아침 6시까지 푹 잤다니까요. 저는 전화를 통해 미소 지으며 할머니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건 여사님의 몸이 다시 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김수희 여사님과 같은 이야기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 후 동작구에 사는 은퇴한 중학교 교사이신 70세의 박진우 씨가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원래 그는 매우 활기차고 쾌활한 분이었지만 그날 그의 얼굴은 어둡고 목소리는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탄했습니다. 매일 밤 3번씩 깨는데 더 무서운 건 깰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는 겁니다. 온갖 보약을 다 먹어봤는데 소용이 없어요. 제가 더 자세히 물어보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매일 밤 잠자기 전에 그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숙면을 도울 것이라는 강한 믿음으로 인삼차나 국화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인삼과 국화 모두 교감 신경계를 가볍게 자극하는 활성 물질과 에센셜 오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그의 몸을 휴식 상태가 아닌 경계 상태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를 보며 미소를 짓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밤에는 선생님의 몸에 위로와 이완이 필요하지 싸울 에너지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대추차를 제안했습니다. 말린 대추는 사포닌과 트리테르페노이드가 매우 풍부한데 이 두 가지 천연 화합물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농도를 낮추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말린 대추 2개를 300ml의 물에 넣고 몇 분간 끓이면 됩니다. 차가 따뜻할 때 저녁 식사 후 약 1시간 뒤에 마시세요. 2주 후 박 선생님이 다시 진료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활짝 웃으며 걸음걸이가 경쾌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기적이 정말 있네요. 이제는 6시간을 쭉 잡니다. 이렇게 상쾌한 아침을 느낀 지 정말 오래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덩달아 기뻤습니다. 네, 맞습니다.
때로는 몸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약이 아니라 단지 약간의 따뜻함과 평온함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또 다른 환자를 받았습니다. 68세의 최은경 여사님이셨습니다. 그녀는 털어놓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갈 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퉁퉁 붓고 두 다리도 부어요. 매일 아침 신발이 어제보다 더 작아지는 느낌이에요. 이 말을 듣자마자 저는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바로 알았습니다. 그녀의 신장과 간 모두 과부하 상태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저녁에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나요? 예를 들어 튀김 구운 고기나 기름진 생선 같은 거요. 그녀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선생님. 맛있게 먹어야 잠도 잘 오죠.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사님, 그것은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몸은 밤에 절대적인 휴식이 필요한데 여사님은 그 기름진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몸을 혹사시키고 계셨습니다. 이제 몸을 좀 도와줍시다. 그리고 제가 그녀에게 제시한 해결책은 감입차였습니다. 말린 감잎은 케르세틴과 타닌이 매우 풍부한데 이 두 가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은 독소 배출을 돕고 내부의 미세한 염증을 줄이며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열흘 후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초의 여사님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선생님. 오늘 아침에는 다리가 하나도 붓지 않았어요. 눈도 붓기가 훨씬 덜해요. 어젯밤에는 4시간을 쭉 잤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녀의 몸이 본래의 균형을 되찾기 시작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차가 기적의 약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몸의 각 기관이 고유의 활동 리듬을 가지고 있으며 밤은 신장과 방광이 쉴 수 있는 신성한 시간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라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종류의 차를 선택하면 여러분은 무심코 그 기관들을 깨워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종류의 차를 선택하면 따뜻한 작은 차 한 잔이 몸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 이제 편히 자도 돼. 저는 200명이 넘는 제 고령 환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더할 나위 없이 명확했습니다. 저녁 8시 이전에 보리차, 대추차 또는 감입차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은 단 3주 만에 야간요 빈도가 평균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반면 녹차, 커피 또는 단 음료를 마시는 습관을 유지한 그룹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좋은 잠은 거창한 치료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몸은 여전히 놀라운 회복력을 숨기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저녁 9시 이후에 더 이상 몸을 일하게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이제부터 밤에 차 한 잔을 손에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몸이 쉬도록 돕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 일하게 만들고 있는가? 그 답은 그 차 한 잔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향기 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애정을 담아 자매의 5친구라고 부르는 5가지 특별한 차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각각의 차는 신장 방광 그리고 신경계에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원리와 사용 시점을 정확히 이해하신다면 단 한 잔의 차가 여러분의 평생 수면의 질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수년간의 관찰과 연구를 통해 저는 단순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인체는 회복을 위해 복잡한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단지 안정적인 생체 리듬과 밤의 절대적인 고요함입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선택된 자연차 한 잔이
바로 우리가 그 원초적인 휴식의 리듬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입니다. 이 5 친구들은 한국의 수백 명의 노인 환자들이 야간요를 줄이고 깊은 잠을 되찾고 다음날 아침 젊었을 때처럼 가볍고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제 자매의 5 친구, 각각의 친구를 만나봅시다. 이 차들은 각각 고유한 성격과 역할을 가지고 여러분의 몸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첫 번째 친구, 가장 친숙하고 따뜻한 보리차. 이것은 한국에서 가장 흔한 차로 거의 모든 가정에 있는 국민 음료와 같습니다. 하지만 익숙함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잊어버립니다. 제가 언급했듯이 보리를 볶을 때 알킬피라진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이것을 방광의 평활근을 조이는 자물쇠를 부드럽게 열고 신장의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열쇠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보리차는 카페인을 전혀 함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경계를 전혀 자극하지 않습니다. 차맛은 부드럽고 고소하며 자연스러운 단맛이 있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시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런 간단한 조리법을 권장합니다. 볶은 보리 한 큰술을 500ml의 물에 넣고 약한 불에서 약 10분간 끓입니다. 그런 다음 저녁 8시경에 따뜻할 때 한 컵 마시세요. 이 차는 야간 배뇨 반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위를 진정시키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저녁 식사에 남은 음식 소화를 돕습니다. 약 2주 동안 꾸준히 마신 제 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수면 시간이 2-3시간 늘었고 한밤중에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다고 기쁘게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 조용한 청소부 옥수수 수염차. 보리차가 방광을 달래고 진정시키는 친구라면 옥수수 수염차는 신장을 부드럽게 청소하고 부담을 줄여주는 친구입니다. 옥수수 수염에는 플라보노이드 사포닌 비타민 K가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부기를 가라앉히며 소변 배출 기능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천연 활성 물질입니다. 신장이 과로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방광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소변이 많지 않아도 방광이 찼다고 알려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옥수수 수염차는 요로를 깨끗하게 하고 방광벽의 자극을 줄이며 혈액에 남아있는 노폐물을 부드럽게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보통 환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말린 옥수수 수염 약 10글 300ml의 물에 넣고 끓입니다. 그런 다음 저녁 7시경에 약간 따뜻할 때 한 컵 마시세요. 약 일주일 동안 꾸준히 마시면 많은 사람들이 야간요 횟수가 눈에 띄게 줄고 아침에 다리가 무겁고 붓는 느낌이 사라지며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친구, 자연에서 온 안정제 대추차.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천연 수면제라고 부르는 차입니다. 대추는 사포닌과 트리테르페노이드가 매우 풍부합니다. 이 두 화합물은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하여 긴장과 불안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혈압과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신체적, 정신적 이완을 돕습니다. 은퇴 후 수년간 불면증에 시달렸던 박진우 씨의 이야기가 다시 생각납니다. 매일 밤 커피에서 대추차로 바꾼 후 그는 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알람이 울려도 아쉬워서 조금 더 자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생님의 몸이 스트레스를 잊고 진정한 휴식의 느낌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대추차를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말린 대추 3개를 400ml 물에 넣고 끓입니다. 몸이 찬 분이라면 얇은 생강 한 조각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따뜻할 때 저녁 식사 후 약 1시간 후에 마시고 설탕은 절대 넣지 마십시오.
대추의 자연스러운 단맛으로 충분합니다. 네 번째 친구 생명력의 수호자 산수유차. 이것은 한국 전통 의학의 보고에서 귀한 차로 신장을 직접 보호하는 효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수유는 약간 신맛이 나는 붉은 열매로 모로니사이드와 로가닌과 같은 귀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손상된 신장세포를 회복시키고 방광의 저장 기능을 강화하며 노인에게 흔히 나타나는 요실금 실금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의학에는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닌 말이 있습니다. 신장이 편안하면 잠이 깊다. 산수유차는 문지기 역할을 하여 몸의 귀중한 에너지를 지키고 밤에 그것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돕습니다. 저는 허리와 무릎이 자주 아프고 밤에 여러 번 깨는 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저녁 6시 30분경에 따뜻한 산수유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신맛이 느껴지면 따뜻한 물을 조금 더 섞어 희석할 수 있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허리 부분에서 퍼지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한밤중에 깨는 횟수가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친구, 정화 전문가 감입차. 이 차는 위에 4가지 차만큼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혈액을 정화하고 신장의 염증을 줄이는데 매우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말린 감잎은 케르세틴 타닌이 풍부하고 비타민C 함량이 오렌지보다 몇 배나 높습니다. 이 물질들은 못의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간의 해독을 도우며 혈액 순환을 안정시킵니다. 혈액이 잘 순환되고 혈압이 안정되면 몸은 자동으로 더 깊고 편안한 휴식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좋은 잠의 전제 조건입니다. 제 환자인 최은경 여사님은 10일 동안 꾸준히 감입차를 마신 후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아침에 몸이 아주 가벼워요. 눈도 붓지 않고 피곤한 느낌도 다 사라졌어요. 감입차는 아침에 머리가 무겁거나 가벼운 부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감입차를 끓이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말린 감입 한 줌을 300ml의 물에 넣고 약한 불에서 5분간 끓입니다. 따뜻할 때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세요. 가장 좋은 이온 음용 시간은 저녁 8시 이전입니다. 이 5가지 차를 꾸준히 마신 환자 그룹과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룹의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그 차이는 매우 뚜렷했습니다. 차를 마신 그룹은 3주 후 야간요 횟수가 평균 60% 감소했고 깊은 수면 시간이 현저히 증가했으며 아침의 피로감은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중 누구도 추가로 수면제나 이뇨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강조합니다. 차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지친 몸과 그것이 갈망하는 휴식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은 단순히 물과 잎의 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몸에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충분히 수고했어. 이제 푹 자렴.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밤중에 여러 번 깨고 있다면 오늘 밤부터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것은 단지 작은 변화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올바른 종류의 차 한 잔, 올바른 시간에 몸이 진정으로 쉴 때 잠은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숨결처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 5가지 차를 저녁 습관에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5단계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과정을 따른다면 신장은 쉬게 되고 방광은 조용해지며 여러분의 매일 밤은 깊고 온전한 휴식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한도윤 선생님, 그 복잡한 5가지 차의 이름을 어떻게 다 기억할 수 있나요? 어떻게 제대로 끓이고 언제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요?
저는 항상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다 기억하려고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대신 그것을 매일 저녁의 휴식 의식으로 만드세요. 올바른 방법으로 몇 번만 반복하면 여러분의 뇌 대신 몸이 자동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수년간의 치료와 관찰을 통해 저는 제가 몸의 휴식 주기라고 부르는 매우 간단한 저녁 5단계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이것들은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지만 여러분의 수면의 질과 신장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단 10일 동안 이 5단계를 정확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밤이 되면 몸이 스스로 진정되고 방광이 더 이상 불합리하게 재촉하지 않으며 아침이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단계 저녁 식사를 일찍 하고 생각보다 조금 덜 먹기.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소화 속도는 젊었을 때와는 크게 다릅니다. 저녁 식사를 너무 늦게 하거나 너무 많이 먹으면 잠을 자려고 하는 동안에도 위는 여전히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장과 간도 혈액 속의 과도한 영양분과 나트륨을 처리하느라 쉴 수 없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는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7시 30분 이전입니다. 이상적인 저녁 식사는 부드러운 밥 한 공기, 삶은 채소 약간 또는 묽은 죽 한 그릇에 두부 몇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가볍게 먹으면 한밤중에 배가 고플까봐 걱정되시나요?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가벼운 식사는 잠자는 동안 뇌로 혈액이 더 고르게 순환되도록 도와 몸이 깊은 이완 상태에 쉽게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2단계 물을 적게 마시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마시기. 많은 사람들이 야간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후부터 거의 물 마시는 것을 중단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실수입니다. 몸에 물이 부족하면 신장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2배로 일해야 하고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방광을 자극하여 더 자주 소변을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은 총 물의 양이 아니라 마시는 시간입니다. 하루 필요한 물의 80%를 오후 6시 이전에 마시도록 노력하십시오. 그 이후에 목이 마르면 따뜻한 물을 조금씩만 마셔야 합니다. 절대로 한 번에 큰 컵의 물을 다 마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방광은 즉시 경보를 울릴 것입니다. 저녁에는 보리차, 대추차, 감잎차와 같은 순한 차나 따뜻한 물을 우선적으로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서도 몸은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잠자리에 들기 전에 2번 화장실 가기.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은 수백 명의 제 환자들이 성가신 야간뇨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준 작은 습관입니다. 첫 번째는 저녁 식사 후 약 1~2시간 뒤이고 두 번째는 잠자리에 눕기 직전입니다. 그 이유는 소변이 마렵다는 느낌이 없더라도 방광에 소량의 소변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 몇십 밀리리터만으로도 새벽 2시에 여러분을 깨우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을 며칠만 반복하면 몸은 이 리듬을 배우고 점차적으로 정말 필요할 때만 배뇨 반사로 전환될 것입니다. 4단계 심호흡으로 신경계 이완하기. 스트레스는 수면의 가장 큰 적이며 야간뇨의 간접적인 원인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심박수가 빨라지고 신장의 미세 혈관이 수축하며 방광이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해집니다. 잠들기 전에 등을 대고 누워 양손을 배에 얹고 6-8 주기 심호흡 운동을 하십시오. 즉,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6초 동안 속으로 셉니다. 2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그런 다음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숨이 규칙적이고 느려지면 몸은 자동으로 부교감 신경계의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제 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며칠만 호흡 연습을 해도 한밤중에 실수로 깨더라도
훨씬 쉽게 다시 잠들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5단계 자신의 몸에 맞는 차친구 선택하기. 매일 5가지 차를 모두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를 선택하고 몸이 전반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 단위로 번갈아 마시십시오. 제가 보통 환자들에게 권장하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보리차 방광을 이완시키고 편안한 잠을 준비하기 위해, 수요일 옥수수 수염차 염증을 줄이고 몸을 부드럽게 정화하기 위해, 목요일 대추차 신경을 안정시키고 심박수와 혈압을 진정시키기 위해, 금요일 산수유차 신장을 보하고 저장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주말 토요일, 일요일 감입차 혈액을 정화하고 순환을 안정시켜 아침에 가볍게 일어날 수 있도록, 매일 저녁 설탕이나 우유 없이 약 150ml의 따뜻한 차를 마시고 저녁 8시 이전에 마시십시오. 그 이후에 목이 마르면 입술을 적실 만큼만 따뜻한 물 몇 모금을 마시십시오. 저녁에 마시는 차 한 잔은 단순히 음료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신호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부드러운 향기를 깊게 들이마시고 눈을 감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받는 순간입니다. 오늘의 일은 여기서 끝났다. 이제 쉴 시간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차는 약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평온함과 약속을 잡는 방법입니다. 작년 봄 맑은 아침에 한동안 불면증과 심계항진으로 고통받았던 박진우 씨가 단지 인사를 하기 위해 제 진료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온화한 미소와 진정으로, 기쁨이 반짝이는 눈으로 그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해가 떠야 일어납니다. 이 느낌, 마치 다시 젊어진 것 같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농담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5단계를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그는 크게 웃으며 정말 상쾌한 웃음소리로 제가 결코 잊지 못할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외울 필요 없어요. 몸이 스스로 기억하거든요, 선생님. 그 소박한 말이 저를 매우 감동시켰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의사의 가장 고귀한 사명은 때때로 복잡한 처방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잊어버렸던 자신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되찾도록 돕는 것이라는 것을요. 만약 여러분이 이 마지막 순간까지 보고 계시다면 저는 아주 소박한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억지로 잠을 자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또한 한밤중에 실수로 깼을 때 두려워하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매일 저녁을 다시 시작할 기회로 여기십시오. 조금 더 이른 식사, 적당한 차 한 잔, 조금 더 느린 호흡, 그리고 여러분이 몸에게 허락하는 온전한 휴식. 단 10일 동안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먼저 변할 것입니다. 3주 후에는 성가신 한밤중의 깨어남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아침에 정신이 더 맑아지며 하루 종일 깨어있고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매일 저녁 몸에 바치는 작은 존중이 점차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되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가진 신장내과 전문의 한도윤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를 누르고 아래의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노인들이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깊이 잠들고 건강하게 살며 자연적인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길에서 여러분과 계속 함께할 것입니다. 정말 평온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숨결처럼 길고 깊은 잠이 여러분을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이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은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항상 놀라운 자가 치유력을 품고 있습니다.
단지 쉴 기회를 주십시오.